재개발 투자는 보유세도 줄일 수 있고 취득세도 줄일 수 있고 양도세도 줄일 수 있는 옵션들이 다 물건별로 투자 전략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부동산 투자에 최적화되어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내 집 마련하는 그날까지 서기열의 집터뷰, 오늘은 재개발 전문가 최진성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에 네. 재개발을 모르면 부자 될 수 없다라는 책을 내셨어요. 네. 이 책의 부제가 네. 3년 만에 150억대로의 부의 퀀텀 점프인데요. 네. 참으로 눈이 번쩍 떠지는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좀 어떻게 됐는지 스토리를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5년 정도는 제가 이제 경매 재테크를 통해서 서울의 아파트를 경매로 매수를 했습니다. 종부세 폭탄을 맞으면서 처음에 제 이유는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주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이제 16채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서울 아파트를 강제적으로 못 팔게 됐죠. 8년 동안. 강제적으로 못 팔았던 것들이 이제 자산 가치가 너무 많이 늘어났고 기존 주택 매도 차익으로 인해서 생긴 투자금이나 수익을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재개발 투자에 올인을 했어요. 그 시점 기준으로 2018년부터 지금 기준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제 자산이 한 20억대 중반이었는데 3년 만에 150억대 순자산이 된 거는 이제 재개발 투자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재개발이 네. 부의 퀀텀 점프를 이뤄낸 진짜 거군요. 퀀텀 점프를 이뤘죠. 그러면 미래의 새 아파트 될 것을 지금 싸게 사놓자 라고 했는데 재개발 투자가 너무 방법이 좋아서 미래의 새 아파트를 사 모으기 시작했죠. 미래의 새 아파트를 모으기 위한, 네. 사기 위한 방법으로 재개발 투자를 선택했고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 시기랑 잘 맞아 떨어져서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왔는데 감사하죠. 사실 이 책을 저희 부장과 그리고 네. 저희 팀원들이 모두 되게 주목하면서 정독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네. 저희 부장은 강남의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이시고 저는 이제 갓 벼락 거지를 면한 다행이네요. 입장이고 정말 다행이죠. 네. 근데 여전히 무주택자인 우리 형제인 전영진 기자까지 네. 이렇게 셋이 있는데 사실 저희 셋에게 모두 다 좀 유용한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었나 싶어요. 재개발 투자가 무주택자나 아니면 이렇게 기자님처럼 1주택자의 뭐 상급지 이동이라거나 아니면 부장님처럼 기존에 좋은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이거를 노후 준비나 아니면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전략을 다 쓸 수 있는 게 재개발 투자거든요. 저희 부장의 목표가 네. 100억 자산을 만들고 은퇴하기 이렇게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재개발 물건을 좀 찾으러 이렇게 임장을 다녀오셨다고 네네. 하는데 요즘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막 2중, 3중 이렇게 있을 때 그쵸. 재개발이 왜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이 세후 수익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주식 투자나 이런 재테크 여러 종목 중에서도 수익은 굉장히 높은데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진입장벽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항상 세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근데 지금 작년 7.10 대책 이후에 다주택자는 살 때도 취득세가 중과가 되고요. 보유하고 있어도 종부세나 재산세 비중이 너무 많이 높아졌고요. 또 매도할 때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 다주택자가 주택을 투자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장이 됐어요. 근데 재개발 투자는 보유세도 줄일 수 있고 취득세도 줄일 수 있고 양도세도 줄일 수 있는 옵션들이 다 물건별로 투자 전략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부동산 투자에 최적화되어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세금 폭탄을 맞지 않고 네. 현재 강남의 주택, 네. 1주택 네. 이걸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부장님께서는 나이는 50대시고 대기업의 부장님이신데 은퇴도 걱정해야 되는 시기고 여태까지 잘 모으셔갖고 서울 강남에 1주택은 갖고 계시지만 은퇴 걱정도 되고 이 아파트 한 채로 내가 나중에 노후나 내가 살 집을 더 좋게 살 수 있는 부분이 고민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에게는 재개발 투자가 가장 답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집중해야 될 부분이 1주택이시고 1주택을 서울 강남의 핵심 입지에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존 1주택을 팔기가 아까울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강남 아파트 갖고 있으면 계속 오를 텐데 최대한 안 팔거나 아니면 길게 갖고 가면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 부장님
받기에는 최적의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솔루션을. 예. 그래서 그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면 강남에 1주택을 갖고 있는 부장님인 경우에는 이제 대체주택 특례 조항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하려면 같은 조정지역 내에서는 기존 1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을 매수하면 매수한 이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1년이죠. 1년 안에. 그러니까 기존에 강남주택을 갖고 있는데 향후에도 계속 오를 텐데 일반적인 주택을 사시게 되면 기존 강남주택을 상승분을 1년밖에 못 누린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근데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재개발 구역 내에 관리처분인가 이후의 매물, 즉 저희가 관리처분인가 이후의 매물을 입주권이라고 하는데요. 네. 입주권을 매수하시면 1, 2, 1 기존에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는 거에서 1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거에서 3년 안에 파는 걸로 늘어나고요. 심지어 3년 안에 팔지 않으면 입주권이 아니라 일반 주택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양도 차이가 큰 강남주택의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되는데 3년 안에 팔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입주권을 사면 이 입주권이 새 아파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새 아파트가 되고 나서 부장님께서 강남주택에 사시다가 새 아파트, 입주권이 새 아파트로 바뀐 그 신축 아파트에 준공 후 2년 안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맞추셔야 돼요. 준공 후 2년 안에 전 세대원이 전입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입주권이 새 아파트로 바뀐 그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하시면 기존 주택이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5년이 됐든 6년이 됐든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지금 사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휘양도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입주권을 살 수 없다는 뜻인데 여기서 또 예외 조항이 투기과열지구 내에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재개발구역 안에서도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한 구역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가 제한이 되지 않는다는 예외 적용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최상급지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데가 지금 흑석 3구역이랑 흑석 9구역이 있거든요. 근데 흑석 3구역은 이제 입주 때까지 1년 반 남았기 때문에 기존 강남 아파트에 대한 비과세 기간이 이제 1년 반 후에 입주인데 2년 안에 팔아야 되니까 거의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는 투자가 되고요. 예, 흑석구 구역이 부장님한테 최적화된 구역이라는 것은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여서 입주권을 살 수 있는데 조합원지 양도 금지가 허용되는 시기적으로 허용되는 구역이고요. 흑석구 구역의 입주 예상 시기가 지금 기준으로 한 5년 정도 후예요. 그러면 기존 흑석구 구역의 매물을 사시면 관리처분 인가가 낮기 때문에 입주권을 사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입주 때까지 5년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 5년이고 또 준공 후 2년 안에 들어가서 1년 이상 거주하면 2년 안에 비과세, 즉 5년 플러스 2년. 부장님 경우에는 강남주택의 상승분을 7년 동안 누릴 수 있는, 누리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흑석 9구역에 재개발 물건을 매수하시는데 이제 구역을 정했으면 어떤 물건을 사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부장님 상황에서는 노후 자금이나 현금 흐름도 필요하실 거라고 봐요, 저는. 상가주택이나 제가 갖고 있는 올근생 건물처럼 이런 매물을 가끔씩 나오거든요. 이런 매물을 부장님이 매수하시게 되면 대형 아파트랑 상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가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에서 주택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한 세금적인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고 기존 구축 강남 아파트에서 신축 한강변의 최고급지의 아파트, 대형 평형 아파트를 갖게 되시면서 상가까지 받게 되는데 흑석 9구역의 입지가 흑석 9구역 바로 앞에 중앙대학교와 중앙대학교 병원이 있어요. 아, 상권이 좋네요. 중앙대학교와 병원 후문 바로 앞에가 흑석 9구역에 상가가 들어올 자리인데 지금 이미 거기는 약국이 쫙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구축에도. 이미 들어와 있고. 근데 여기가 이제 허물어지고 흑석 9구역에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스트리트형 상가로
이 아파트 상가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상가주택이나 이런 올근생 건물을 사면 과표 자체가 낮아서 보유세도 구축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올근생 건물 제가 샀던 매물 같은 걸 부장님이 매수하신다. 그러면 취득세도 8.4%가 아닌 4.6%, 취득세 절감되죠. 보유세도 과표가 낮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유세의 부담도 덜 수 있고요. 거기다가 저는 지금 이제 상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월세도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임대 수익도 멸실되기 전에까지 임대 수익을 누리고 멸실된 후 새 아파트가 되면 상가를 받으니까 또 임대 수익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또 매도를 할 때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을 비과세 받으면서 그 기간을 길게 갈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상급지에 그 주택과 상가까지 나올 수 있는 지금 상가 건물을 한번 잘 투자를 해보자. 이게 굉장히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렇죠. 대체주택이 뭔데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는 건가요? 네, 이 대체주택이라는 거는요, 사실 저희가 일시적 양도세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혜택을 주는 이유가, 정부에서는 저희가 기존 주택에 살고 있다가 어딘가로 이사를 갈 때 순간이동을 해서 같은 날 이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대체주택도 마찬가지로 부장님께서 기존에 강남에 살고 계시다가 입주권을 사는 거는 투기가 아니잖아요. 부장님께서 나는 투기가 아니고 진짜 실거주를 위해서 입주권을 샀는데 재개발물건은 공사기간이 최소한 3년이 걸리고 이주기간이 6개월이 걸리고 철거기간이 6개월이 걸리잖아요. 최소 3, 4년이 걸리니까 이 원투, 3로 바꿔주는 거고요. 그리고 3가 넘었다 해도 비과세를 해주는 이유는 이 공사기간이 뭐 시공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늘어나거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공사가 중단됐다가 다시 되거나 이럴 때는 그거는 부장님의 잘못이 아니라 나는 새 아파트 들어가서 살려고 했다. 난 투기가 아니다. 라는 걸 정부에서 인정해 주니까 3년이 지나도 입주만 해서 2년 안에 입주하라는 것은 전세를 주지 말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예, 전세를 주면 2년 기간 줘야 되니까 2년 안에 전세대원이 입주를 하고, 그리고 1년 이상 살면 당신은 이 입주권을 산 게 투기가 아니라는 게 모든 조건에서 만족하니까 입주권을 비과세를 해주게 되겠다라는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주택 특례를 활용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투기가 아니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비과세를 해드리는 건데, 그 조건이 맞는 거를 활용해서 저희는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도 늘리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또 임대수익도 창출하고, 취득세, 그 다음에 보유세, 양도세도 다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저희는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합법적으로. 대체주택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네. 이렇게 다양한 그렇죠.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결국은 이제 가격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얼마 정도 하는지 아, 흑석구구역 시세를 좀. 제가 이제 흑석구구역 조합원으로 있기 때문에 시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재개발 투자에 초투라는 개념이 있고, 초기 투자. 초기 투자금, 총 투자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초기 투자금은 저희가 재개발 물건을 살 때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이 초기 투자금은 쉽게 말해서 매매가에서 레버리지를 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초투 기준으로 흑석 상구역은 지금 14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고요. 흑석 9구역은 한 15억 원? 근데 이제 그것도 25평을 받을 수 있는 거는 한 13억 원에서 14억 원 사이, 12억 원 후반대도 있고요. 근데 요새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형평을 선호하기 때문에 84제곱미터 이상의 매물을 내가 원한다. 그러면 초기 투자금이 한 15억 원. 그리고 아까 부장님께 딱 맞는 제가 갖고 있는 대형평형이랑, 그러니까 40평대랑 상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매물을 지금 매수하려면 초기 투자금이 한 18억 원에서 20억 원 이상은 돼야 돼요. 부장 그 정도 돈이 있으세요? 그 정도는 있지. 와. 잠깐만요. 그러면 네. 이렇게 지금 유주택자이면서도 뭔가 절세를 위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지역들을 조금 추천해 주시죠? 상급지가 있고 하급지가 있고 중급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부장님 같은 케이스에 만약에 상급지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기존 주택의 부장님이 이제 강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길게 갈 수 있는 구역을 말씀드린 거고, 기존 주택이 나는 그렇게 많이 오를 만한 구역이 아닌데 난 돈이 많다. 이런 분도 있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많으신 분들 예, 계시니까. 기존 주택을 1년에 팔아도 뭐 아쉬울 게 없는 분들, 기존 주택 1주택의 급지가 아주 높지 않거나 1년 안에 팔아도 아쉬울 게 없는 분들은 이제 저는 한남 3구역, 지금 한남 3구역은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종전자산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도자의 간평가를 알고 투자할 수 있고, 또 분양 신청도
두 달 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리스크, 저희가 간평가를 얼마 받느냐, 그 다음에 몇 평을 신청할 수 있는 매물이냐가 정말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큰 리스크인데 이 두 가지의 리스크를 이제 벗어난 단계가 한남 상구역이에요. 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관리 처분 인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되지만 한남 상구역은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여기를 사시면 기존 주택 1주택 팔고 이걸로 이제 가면서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한남 상구역에는 또 방금 말씀드린 상가랑 큰 평형을 받는 매물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 조합원 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상가주택이 많다는 얘기죠. 한남 상구역은 지금 뭐 대략 가격대는 어떻게 되나요? 뭐 84 이미 신청한 매물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금이 15억 정도 전후해서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세가 그 정도. 네.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